반갑습니다. 비망록이에요. 비트코인 시장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제 영상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비트코인은 내려와도 기회이고요, 올라가도 기회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더 이상 빠지지 못할 구간이 가까워졌다. 그 이유는요, 하단에 디맨드 존이 있습니다. 디맨드 존, 용어적인 의미로는 수요, 상승을 위한 세력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을 뜻하고요. 즉 미래에서는 강한 비딩,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와이코프 이론에서는 어큐뮬레이션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진행한 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강한 상승이 발생하기 전에 디맨드 존이 형성되었던 패턴이 반복되었고요. 이런 디맨드 존에서는 랠리 이후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왔을 때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식도를 통해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랠리가 이어지기 전에 이렇게 매집이 되었던 구간, 디맨드 존이죠. 가격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랠리를 보여주고 침체기를 겪으며 디맨드 존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한 폭발세를 보여줬던 그런 전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차트는 과거 비트코인 차트고요. 현재 형성되어 있는 디맨드 존은 약 70K에서 72K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현재 비트코인 주봉상 60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62평선을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네, 보셨듯이 60주선은요, 단순한 이동평균선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장기적인 트렌드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평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인지 봤더니 그 가격은 약 72K 정도 수준이 되더라. 아까 디맨드 존과도 중첩되는 자리죠. 만약에 내려온다면 정말 고마운 자리가 될 겁니다. 이어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테더 도미넌스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역전되는 순간인 MSB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저점과 여기 있는 저점을 봤을 때 이렇게 쭉 그거 보면은 해당 저점이 더 낮은 저점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초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MSB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당 추세가 상승으로 지속되고 있다가 이렇게 저점을 잠시 이탈하는 포인트로 인해서 추세가 바뀌는 것을 암시한다 라는 것인데, 보통 MSB가 확실하게 컨펌이 된다 라는 개념은요, 이런 식으로 MSB가 한번 컨펌된 이후에 되돌림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백테스팅 할게요. 공식만 한번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최고점을 형성하기 만들기 전에 있던 저점이 있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MSB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이 형성되죠. 그 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저점, 이 저점이 이탈되면은 MSB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SB가 나타난 이후에는 되돌림이 발생하고요, 해당 고점에 있는 오더블록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이렇게 최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저점을 한번 이탈해주고 일시적인 되돌림 진행이 있다가 오더블록 구간에서 하락세로 이어진 패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저점을 훼손시키죠. 그 이후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본연의 방향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당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저점을 체크하고 해당 저점이 MSB가 나오고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본연의 방향으로, 되돌림이 나올 때는 특히 이렇게 오더블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최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저점을 일시적으로 MSB를 해주고 되돌림이 나왔다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이죠. 그리고 해당 하락 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중요한데, 바로 앞에 있던 오더블럭 구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오더블럭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현재 테더 도미넌스의 4시간 차트입니다. 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저점을 MSB를 해주었고요, 앞에 있는 오더블럭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더블럭 영역까지도 현재 올라왔다가 다시 되돌림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있는 4.6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방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최저점을 형성하기 전에 있던 고점을 체크해 보고요. 해당 고점은 현재 MSB가 컨펌이 된 상황입니다. MSB 컨펌 된 이후에 좌측에 있는 오더블록 구조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되돌림은 좌측 파동의 불균형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다시 상단에 있는 오더 블록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대가 약 93K 정도 수준이 되고요. 93K라는 길목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베어리시 오더 블록이 있는 96K 구간까지도 상방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짧은 차트, 비트코인 15분 차트를 본다면 해당 구조는 85K입니다. 여기서도 85K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탈이 나온 가격대예요. 그리고 반등 시도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 그리고 현재는 지지로 전환이 된 자리입니다. 이 85K 수준도 단기적으로는 지켜주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겸하고 계신 분들은 85K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약 93K 수준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적인 시간대 프레임에서도 오더블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오더블럭의 중간 지역 CE 지역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길목으로 열리게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1K 수준에서도 약한 오더블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 91K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꽤나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91K 반등, 그 다음에 91K 반등에 성공하면 93K, 그 다음에 93K 반등에 성공하면 96K, 이런 식으로 좀 촘촘하게 저항대가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심리 전환점들을 체크하면서 가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85K가 이탈된다면 하단에 있는 오더블록 구조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반등 구조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조가 FVG니까 FVG를 일시적으로 수입하면서 앞에 있는 오더블록 구조까지,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내려도 기회고 오르면 땡큐고,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관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셔닝도 이렇게 성적이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끌고 가보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